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이 그치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우리는 수고한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사람들은 날 어른이라 하는데 나 아닌 것들만 점점 더 늘어가. 모두들 날 보고 다 컸다 하는데 왜 나는 자꾸 작아져만 가는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DJ를 맡은 당금의 비지걸 은희입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시즌4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DJ를 맡아서 지금 너무너무 떨리는데요. 지금 제 앞에도 시즌4에서는 처음 녹음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십니다. 오늘은 알스, 구미, 가티님과 함께합니다. 아주 오랜만에 오신 알스님부터 근황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까먹기 직전쯤 돌아온 알스입니다. 야, 진짜 오랜만이에요. 너무 오랜만이야, 진짜. 저는 요새 처음으로 뭔가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인턴을 하고 있답니다. 이야, 멋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해야 될 건가? 네, 인턴의 의미가 인간을 턴다라는 걸 요새 체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구미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는 다시 돌아온 파마 풀린 감자 곰이입니다. 아니, 제가 사실 파마를 녹음하고 그 다음 주에 바로 했는데 오. 네. 이게 레이어드도 했거든요, 심지어. 아. 그리고 심지어 내돈내산으로. 근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기 와가지고. 이제 알겠어요. 이제 알아요. 이제 알겠어요. 이미 티가 팍팍 나네요. 이미 기차 다 지나갔고요. 그래서 돈 들였는데 돈 들인 티 안 나서 슬픕니다. 저희가 보는 눈이 너무 없었네요. 기차 동생 가티님. 네, 그럼 가티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제 그저께 이제 한 2주간에 걸친 중간고사 과제 및 시험이 모두 끝났어요. 그래서 그저께 너무 기뻐가지고 막 사람들 불러가지고 번개를 치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호응이 없어가지고 친구 한 명이랑 드라이브 갔다 오고 어제는 저희 당금에 저희 오씨성을 가진 형제 있죠. 그 두 분하고 만나서 아주 진한 대화와 술을 함께 했습니다. 찐한 네. 대화. 찐한 대화.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은희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도 가티님과 마찬가지로 중간고사를 2주간에 걸쳐서 보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제 중간고사가 끝나자마자 이제 과외순위 시험 기간이 시작되는 바람에 또 밤을 새고 과외 준비를 하느라 너무 바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진짜 비지거리다. 진짜. 언제 비즈걸이 되신 거예요? 제가 아마 첫 녹음 때? 왜냐면 제가 이번 학기에 수업 22학점을 들어가지고 하는 것도 네, 되게 너무 많잖아요. 바쁜 느낌이라서 그냥 스스로 비지거리라고. 편집도 하고 대단해요. 자, 그러면 이제 당금의 댓글을 모아 읽기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어떤 댓글이 달렸나요, 구미님? 네, 당금 책방과 트랩피플 콜라보 2부편에 트랩피플 채널에서 팟캐스트에 직접 달아주신 댓글입니다. 첫 타 팟캐스트에 게스트 참여였는데 디디님과 선실버님께서 진행 잘 해주신 덕분에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친 일상 속 쉼표 같은 여행을 선물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저희가 더 감사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약간 당금하면 좀 재밌고 그런 유쾌한 에피소드들이 많았는데 트랩피플 분들 오셔서 되게 진중하고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 많이 해주고 가셔서 듣는 청취자 분들도 좋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트랩피플과 콜라보한 당금 책방뿐만 아니라 우리 알스와 디디가 전에 게스트로 참여한 트랩피플까지 모두 너무 재밌으니까 정주행 부탁드리고 또 앞으로도 다양한 게스트를 모시는 당금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당금의 맛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신들의 금공강을 듣고 계십니다. 채널 고정! 다양한 주제에 대한 당금 패널들의 자유로운 수다 시간. 단맛, 짠맛, 쓴맛, 그 중에서도 가장 맛있는 맛. 세상 어디에도 없는 당금의 맛.
인트로에서 김나영님의 어른이 된다는 게를 우리가 다 같이 불렀잖아요. 맞아요. 아 이거 오늘 대본 쓴 사람 혼내야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엄청 들으면서 맹 연습을 했는데 과연 잘 전달이 됐을지. 네, 사람들은 날 어른이라 하는데 나 아닌 것들만 점점 더 늘어가라는 노래 가사처럼 어른이 된 게 실감나지 않는 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당금의 맛 주제는 바로 어른의 맛입니다. 야, 어른의 맛. 어른의 맛. 어른의 맛.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지. 그러니까요. 자, 오늘은 3가지 주제로 어른을 맞이하는 대학생들의 고민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두근두근 성인이 되기 전입니다. 두근두근. 뭔가 아가아가한 느낌이네요. 성인이 되기 쇼콜라 전. 이런 느낌. 쇼콜라. 자, 다들 어렸을 때 자기가 꿈꾸던 성인의 모습이 있잖아요. 한 명씩 어떤 모습을 꿈꿨는지 얘기를 해볼 텐데 우선 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네 좋아요. 네, 저는 일단 제가 생각했던 어른은 운전도 할 수 있고 술도 마실 수 왠지 있고 비장한데? 밤늦게 돌아다닐 수도 있고 이야. 돈도 많이 쓰고 뭔가 유흥 쪽에 얼마나 억눌려 살았어.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이런 어른의 자유로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가티님은 아 저도 은희님하고 좀 비슷한데 좀 약간 고등학교 때는 좀 속박돼 있으니까 공부에 그걸 그렇죠. 좀 풀리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뭐 이건 핑계지만 뭐 남고를 나왔었기 때문에 한 번도 뭐지 학창 시절 때는 연애를 안 해봐서 소박하게 이제 20살이 되면 연애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당시에는 그리고 친구들하고 해외여행을 가보고 싶었어요. 아, 네, 그거 왜냐면 맞죠. 고등학생 때는 해외여행을 애들끼리 가기는 좀 그러니까 음. 그리고 이거는 좀 거창한 건데 그 저는 오히려 20살 되면은 대학 들어가면은 그 약간 그 짧은 그 19년 동안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싶은 시간을 가져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한 곳에서 머무르기보다는 여러 군데서 좀 살았었거든요. 뭐 여러 군데까지는 아니지만 한 4군데 정도. 그래서 거기 약간 제 인생의 추억의 장소들을 한번 가보고 싶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좋다. 네. 역시 당금의 현자 같이. 제가 새로 닉네임이에요? 네, 그러면 구미님이 생각했던 어른은 어떤 모습이에요? 저는 저도 많은 걸 생각했었는데 가장 크게는 경제적 자립이거든요. 오. 근데 저는 뭔가 20살이 되면 용돈도 서서히 줄여나가고 실제로 독립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응애처럼 엄마랑 아빠랑 부둥켜 안고 살고 있다는 거. 근데 어쨌든 저는 경제적 독립을 어른의 조건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우리 알스님이 꿈꿨던 어른은? 되게 지금 우리 당금 멤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대학생에 대한 이미지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 대학생 건너뛰고 어른이다 하면은 약간 맞아. 직장인으로서의 아. 그런 걸 상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딱 커리어우먼처럼 오. 내 차 딱 있고 삐빅. 차는 여전히 있습니다. 은희님처럼 내 차 딱 있고 이제 딱 내려가지고 아 바쁘다 바빠 하면 그거 바빠 해놓으니까 미스키즈에서 방탄 여고생이. 네 맞아요. 맞아. 진짜 딱 그런 아. 느낌으로 저는 음. 네 커리어우먼을 귀여워. 꿈꿨으나 정작 인턴만 해도 탈탈 털려서 미역처럼 널려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들 어른이 되면 꼭 하고 싶었던 일이 있어요? 일단 가티님부터 제일 하고 싶었던 일. 아 저는 제일 하고 싶었던 거 제가 아까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얘기했던 그 제 인생을 돌아보는 거랑 추억의 장소들을 가보는 거랑 그리고 구민님이 말씀하셨던 그 경제적 독립 네, 그걸 해보고 멋있다. 싶었어요. 근데 독립은커녕 에헴. 독립하기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대신 과외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멋있어요. 네. 그러면 알스님은 어떤 일이 하고 싶으셨어요? 저는 가티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과외가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의 로망이 거의 과외하고 카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해보고 싶었는데 네 카페를 하면서 이제 커피 향 맡고 이제 과외 가가지고 이제 시급이 세니까 그래서 그쵸. 난 이제 고등학생을 탈출했다라는 이야. 그런 애들한테 조언도 반증이잖아요. 해주고. 가르쳐 주니까 음. 그런 입장이 되어보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문과생을 과외로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 에헴. 맞아요. 네, 냉혹한 과외 업계의 현실을 깨닫고 그쵸, 있습니다. 그쵸. 그렇군요. 네, 저는 일단 그 가티님이 앞에서 말씀하셨던 거랑 조금 비슷한데 여행.
네. 그것도 맨날 가족들이랑만 학창 시절에는 많이 다녔으니까 어른이 되면 꼭 친구들이랑끼리만 그렇게 여행을 다녀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구민님은요? 네, 저는 아까 알스님 말에 되게 공감을 했던 게 저는 사실 성인이 된다는 것보다 대학생이 된다는 거에 대한 그게 맞아요. 컸거든요. 맞아요. 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뭔가 염색도 그렇고 파마도 그렇고 뭔가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었는데 그냥 대학교에 가지 않으면 다 의미가 없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염색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대학교에 가서 그냥 가서 즐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성인이 되면 이라기보다 대학생이 되면 염색이랑 파마 그리고 한때는 연애도 하고 싶었다는 거. 왜 한때는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꼭 하고 싶었던 일들을 다들 하셨는지 일단 알스님은 그러면 카페 알바나 과외 이런 거 하셨어요? 아니요, 둘 다 못했고요. 계속 좌절의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네요. 저는 아르바이트는 그 헬스장 데스크를 했었고요. 오, 신기하다. 네, 특이해요, 근데 근데? 사실 그것도 카페 알바보다 더 재밌었을 거라 생각해요. 주변에서 어. 카페 알바하는 친구들의 현실을 보면 그렇게 막 아름답지 그쵸, 로망이죠 않더라고요. 그거는. 네, 그래서 뭐 과외는 조금 아쉽지만 그 정도 알바도 충분한 꿀알바였다 생각하고 그러네요. 만족하고 있습니다. 가티님은 그러면 돌아보셨어요? 살았던 저는 네 돌아봤습니다. 오. 사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 파트에서 저는 제가 호주 빼고 다 가봤어요. 제가 사실 호주에서 3년 정도 살았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호주는 못 갔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 당연히 서울 오래 살았고 그 옆 동네 분당에서도 되게 오래 살았어요. 어렸을 때. 그리고 좀 특이한 게 통영이라는 데서 거의 4, 5년을 산 적이 있거든요. 저기 경상남도에. 되게 근데 많이 다니시네요. 거기서 제가 되게 조그만 학교에 다녔어요. 그 시골 학교 전교생 60명밖에 없는 학교에 다닌 적이 있거든요. 3년 동안. 근데 거기 찾아갔는데 이제 그 학교가 예전에는 폐교 위기 학교였는데 이제 우리 교과서 국어 문학에서 보는 거 있잖아요. 이제 진짜 개발되고 학교가 커지고 농촌이 사라지고 10년 만에 갔더니 그걸 체감하니까 이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예전 모습이 없어서. 근데 초등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도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네. 대박. 기억을 하시나요? 저한테 먼저 연락이 오셨어요. 네. 대박. 페이스북에서. 엄청 각별한 학생이셨나 봐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하고 술을 마셨죠. 술을 20살이 이제 돼서 초등학생에서 밥 아니고 어른이 술을 돼가지고. 건너뛰었네. 이야. 그래서 참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네. 그럼 구미님은 일단 파마는 하셨고 우리가 네. 봤으니까. 저는 그 대학생 그 몇 종 세트가 나왔잖아요. 지금 알바 했었고 근데 바쁜 알바 아니었고 학원 알바 했었고 여행도 제주도 갔다 왔어요. 제 돈으로 갔다 왔었고 1학년 때. 그러고 연애 하고 싶어서 미팅도 많이 했었었고 결과는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정신 차립시다. 지금 기차 또 지나가요. 어쨌든 그래서 하고 싶은 거는 거의 다 했다는 거. 그렇군요. 네, 저는 여행을 다녀보고 싶다고 했었는데 저도 일단 졸업하자마자 친구들이랑 부산 갔었고 가평도 갔었고 일본 갔었고 상하이 갔었고 진짜 많이 다녔어요. 네,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12월 30일 이럴 때 상하이까지 다녀오고 코로나가 터져버렸습니다. 네. 이런 얘기도 조만간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걸어서 세계 속으로. 좋다. 그러니까요. 네, 성인이 되면 청소년 때보다 더 자유롭고 다양한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인이 되고 청소년 땐 생각지도 못했던 일탈을 한 경험들도 얘기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오, 근데 일탈. 다 일탈 안 하게 생겼는데? 그거 잠시만요. 그거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다들 약간 순둥이 같아서. 구민님은 안 그렇다? 아니 나 포함. 자기 포함. 나도 이제 말할 거죠. 순딩순딩하다. 네, 이제 들어봅시다. 네, 일단 저부터. 자, 저의 가장 큰 일탈은 두둥. 첫차 타고 집 가기. 아이 뭐야? 아니, 근데 이게 커요, 맞아요. 저한테는 큰 맞아요. 거예요. 왜냐면 저는 학교가 1시간 반 통학이거든요. 음. 지하철 타고 되게 멀어요. 그래서 막차를 타고 집에 가려면 11시, 12시 이럴 때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소에는 그래도 막차를 잘 타고 가는 편이지만 가끔씩 약간 뭐 학교 행사가 있다든지 축제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첫 차를 타고 가봤어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반대를 그럼요. 그럼요. 허락해주고 하면 그게 일탈이 아니죠, 그렇죠? 그쵸. 일단 선 통보 후 용서 이런 거 있잖아요. 혼나셨어요 혹시? 근데 이미 저질러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집에 들어가면 화가 좀 누그러져 맞아요. 있으니까. 가라앉아.
네, 저는 그래서 첫 차 타고 집 간 게 아. 제 일탈입니다. 그러면 음. 가티님은 어떤 일탈을 해보셨나요? 아 이거 일탈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군대 가기 전에 2달 정도 정말 일탈의 연속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군대 네. 가기 전이면. 아, 근데 저는 사실 대학 들어가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민님이 보신 것처럼 순둥순둥하게 살았거든요. 그런 한 것 같아요. 2학년 1학기까지는. 근데 이제 군대 가기 전에 그때 마침 그 전에 잠깐 만났던 분이랑 헤어졌어요. 아. 헤어지고 이제 군대 가기 직전에. 그래서 이제 야 이제 나를 놓고 정말 2달 동안 방탕. 정말 방탕하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진짜 일주일 동안 5번 그냥 매번 새벽 5시 반에 집 간 것 같아요. 와, 체력이 강남역이나 대단하시다. 홍대 강남을 아주 네. 쓸고 다녔군요. 강남역, 정말로. 강남역 홍대. 같이 하면 이제 다 아는 거지. 어디를 갔는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 네, 근데 군대 가기 전에 정말 2달 동안 신나게 미련 없이 놀고 갔습니다. 아. 근데 어딜 갔는지 얘기를 안 했는데 왜 알 것 네. 같죠? 그러니까 왜알것 같지? 대충 아, 알것 아니요, 같네요. 이거 누가 들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네. 아까 저희 모두에게 순딩순딩 할 것 같다고 하신 네. 구민님은 아니 근데 저도 말 잘 듣는 학생이기 때문에 별다른 건 안 했고 그냥 기숙사 살 때 엄마 나 기숙사 들어갈게 하고 나서 새벽 3시까지 뭐 거기 신촌에 박스퀘어 3층에서 술을 마시고 이제 학문관에서 잔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어머님은 아직도 모르세요? 모르죠. 그냥 엄마한테 그냥 나 시험 다 끝났는데 나 무슨 쪽지 시험 있어서 구체적이야. 학교 여기 갇혀서 공부할게 이러고 이제 연습 자의적으로 끝나고 동아리 연습 갇혀서. 끝나고 애들이랑 막 피맥 하다가 이제 이러면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많이도 못 마셔요 술을. 구민님은 술을 공부한 걸로. 어머님. 네, 그러네. 그렇죠. 어머님이 이거 방송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엄마 안 듣죠? 빨리 사랑해. 들으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마지막으로 그럼 알스님이 한 일탈은 저는 여행을 가기 전날에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전주 여행을 가려고 딱 이제 내일 출발해야지 했는데 갑자기 너무 탈색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동적으로. 염색을 딱 해가지고 이제 여행을 가서 사진을 찍고 뭐 이러고 싶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미용실에 가가지고 이야. 거의 하얀색에 가까울 정도로 어머. 네, 탈색을 네. 몇 한 번? 3번, 4번 그 와. 정도 뺐어요. 대박. 두피가 아주 따끔따끔. 네, 아주 따끔따끔한 채로 매운맛으로. 여행을 호되게 났어.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색은 안 덮고 그냥 색만 뺀 거예요? 코토리 베이지색이요. 와. 예쁜데. 나도 하고 그건 싶었어. 나도. 대학 가면. 그렇구나. 그게 일탈인 거예요, 염색한 게. 그게 왜 일탈이에요? 그냥 약간 충동으로 한 게. 내 몸을 함부로 해봤다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약간 너무 귀여운데 함부로 해봤다. 뭐 머리카락에 단백질도 뺐다 이런 거죠. 머리카락에 단백질이요? 네, 그러니까 정말 한 30분 만에 결정해서 갑자기 훅 가서 갑자기 그러니까 부모님의 입장으로 보면 애가 보면 그러니까 갑자기 갈색 까만색 머리였다가 그쵸, 갑자기 어딜 거의 갔다 백발처럼. 올게 이러고 휙 나가더니 어. 돌아올 땐 백발인 거죠. 그렇네. 그렇게 생각하면. 네. 지금까지는 성인이 되기 전 그리고 갓 성인이 됐을 때 이야기를 해봤다면 성인이 된 지 조금 이제 지난 지금의 느낌은 어떤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성인이 된 지금입니다. 두둔. 다들 성인이 되고 예전과 가장 달라진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정말 이렇게 껍데기만 보자면 그게 제일 잘 보이니까요. 야, 갑자기. 외모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드렸듯이 탈색도 해봤고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제가 굉장히 손등하게 고등학교를 그러면 돌아가지고. 전에는 염색도 안 해보셨던 거예요? 고등학생 때까지는? 네네. 그래서 그 완전 생 머리잖아요. 아. 그러니까 파마도 심지어 안 하고 뭐 염색도 안 하고 생 머리로 중학교 고등학교를 쭉 했으니까 그래서 그 머리카락 기부도 가능한 오. 그런 머리카락에서 네, 기부를 순결의 했었고요. 머리카락. 네, 그래서 머리도 바뀌고 또 제가 진짜 눈이 안 좋아서 엄청 그 압축해 놓은 안경을 하고 있어서 정말 눈이 3분의 1만 했거든요. 그것도 이제 벗고 렌즈가 되고 네, 뭐 화장도 하고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고3 때 그 컬러 립밤 있잖아요. 네네네. 약간 컬러 있는 립밤. 그걸 딱 바르니까 옆에서
여자애들이 친구들이 알스도 저런 걸 발라? 라고 했었어요. 그 정도로 너무나 그 순백의 자연인이- 미를 자랑했던. 네, 너무 자연인이었어서 외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미님은요? 저는 그러게요. 달라진 게 있는 것 같은데 대학교에 갔잖아요. 네. 그러고 저랑 오래 살았잖아요. 지금 23년 정도 저랑 제가 산 네, 네, 건데 그렇죠. 네. 아무래도 성인 되기 전보다는 저를 좀 더 많이 알았다는 거? 음. 저랑 꽤 살았잖아요 지금. 어. 네, 앞으로는 더 많이 알겠지만 그래서 약간 저는 좀 어른의 기준 이런 걸 생각해보다가 어젯밤에 진짜 뭐지 이러고 뭐 감정 컨트롤 잘하는 건가 뭔가 존중과 배려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냥 나에 대한 이해가 어른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해도가 더 올라갈수록 많이 알수록. 어른이 되는 거? 음. 근데 결국 나에 대한 이해가 사람에 대한 이해잖아요. 그쵸. 나를 잘 이해할수록 사람을 더 잘 네네. 이해하니까. 그래서 그냥 나를 그때보다는 지금 더 잘 알고 앞으로는 더 잘 알아지겠죠? 아직 모르는 게 많아요. 네, 응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가티님. 저는 뭐 알스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첫 번째로 가볍게는 뭐 외적인 부분은 저도 뭐 사실 22살 때까지는 안경을 쓰긴 했는데 저는 한 10년 정도 안경을 썼었거든요. 되게 두꺼운 안경을 저도 썼었어요. 뿔테 안경 딱 이제 맨날 그 전형적인 모범생 열심히 범생이 했나 딱 보다. 이제 엄청 검은색 뿔테 안경 있단 말이에요. 검은색 뿔테 안경에 머리카락을 딱 여기 앞머리 다 덮고 있고 이제 귀가 본 것 같아요. 딱 그 전형적인 학생이었는데 이제 대학교 한 2학년 때부터 렌즈도 끼고 다니고 그 군대 갔다 와서는 이제 라식 수술하고 이제 안경을 벗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조금 진지한 얘기인데 저도 이제 어른의 기준이 뭘까 좀 생각을 해봤다가 현실을 인지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수능 공부할 때 야 그게 제일 편한 거다. 저는 이제 제가 나이가 든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제 공부만 할 때가 제일 편하다라는 게 좀 공감이 되고 지금 오히려 성인이 되면은 공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경 쓸 게 되게 많잖아요. 내 현실을 고려하면서 뭐 인간관계도 신경을 써야 되고 학점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러면서 스펙도 쌓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저는 그리고 그래서 다시 가면 그 대입 때 그 전공을 정하는 게 저는 말이 사실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맞아요. 현실을 인정, 뭘 인정. 안다고 그 19살짜리가 맞아. 전공을 정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입 때 보는 이상과 지금의 나이가 돼서 느끼는 현실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참 현실을 인지하는 게 어른이 되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되네요. 공감도 되고 씁쓸하기도 하고. 맞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돈을 버는 게 가장 큰 차이. 고등학생 때까지는 수입원이 용돈밖에 없으니까. 근데 대학 들어와서는 잠깐 뭐 학원 알바 같은 것도 해봤고 과외도 꾸준히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돈을 벌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교복을 못 입는 게 전 너무 아쉬워요. 진짜요? 저는 왜냐면 교복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 흔치 않은 네, 학생이다. 저는 주말에도 좀 이상하지만 교복을 입고 학원을 갔고 귀여워. 방학 때도 학원에요? 그러고 방학 때도 잘 입었고 그래서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친구들이 약간 쟤는 옷이 없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저는 대학교 들어와서는 교복이 없으니까 매일매일 뭘 입어야 하는지도 너무 고민스럽고 맞아. 그래서 저는 가끔씩 아직도 교복을 입어요. 집에서요? 충격 발언. 저 근데 봤어요. 언제요? 인스타그램에서 그거 봤어요. 만우절날. 롯데월드 가고 그럴 때 그런 아니고요? 건 아니고 그냥 만우절날 입기도 하고 평소에 입을 때는 제가 하복 치마가 고등학교 하복 치마가 되게 평범해요. 그냥 남색 치마란 말이에요. 학교 교복 티가 안 나서 그것도 입고 다니고 가디건도 그냥 남색 진짜 가디건이라서 잘 만들었다. 교복. 네, 잘 만들어줬죠. 가성비가 네, 완전. 네, 그래서 제가 교복을 아직까지도 잘 애용을 하고 있다는 점. 와. 이따 보여달라고 신기해. 그래야겠다. 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청소년 때와는 달라진 게 많으니까 새롭게 진로나 인간관계 같은 고민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성인이 되고 가장 큰 고민을 먼저 이야기해볼까요? 네, 제가 먼저 얘기해 볼게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거랑 좀 연속적인데
혹시 제가 드라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예전에 그 손현주 씨가 주연인 한 10년 전인가 드라마가 있어요. 추격자인가 추적자인가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네, 그 김상중 씨가 악역이에요. 근데 이게 뭐 특별한 얘기는 아닌데 제가 그 사람 대사를 되게 오마주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분이 악역인데 그분이 대통령을 꿈꾸는 약간 악역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비서한테 배우가 아마 장신영 배우였을 거예요. 근데 기억 나는데 청와대는 정류장이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정류장이다. 더 큰 목표로 가기 위한. 제가 그 고등학생 때는 성인 전에는 그랬어요. 대학은 정거장이다. 내 꿈을 위한. 와우. 근데 나도 그래요. 치기 어렵다. 네, 대학은 정거장이다. 대학은 맞아, 정류장이다. 맞아. 그런 나도 말을 많이 그랬어.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마인드가 저는 항상 있었어요. 나는 뭔가 특별하다. 그러니까 나는 남들과 구별된다. 스페셜. 그 평범의 학을 다녔다면서도 나는 꿀체 뭔가 안경을 쓰지만 난 네. 마음 특별하다. 안에는 이제 나는 뭔가 only one이었던 거지. 이 세상에 뭔가 원대한 그로 왔다 내가. 원대한 어. 그 기여를 할 인물이다. 세상은 같이 와. 전방으로 나뉜다. 근데 뭐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이거 봐요. 진짜. 현자 맞다니까요. 멋있는 아니, 생각이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아. 조금씩 드는 거예요. 21살, 21살, 현실을 22살. 인지하면서 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내가 나 스스로를 되게 작게 보는 느낌이고 음. 나를 내 스스로가 현실이라는 가두리 안에 좀 가두는 느낌이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객관적으로. 그게 좀 고민입니다. 네. 그러네요. 꿈은 크게 가질수록 좋다는데 점점 작아져서 어떡하는지. 다음에 알스님이 갖고 계신 고민은? 사실 가티님이 말씀해주신 거랑 약간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고 오히려 정반대로 들릴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학생 때는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는 쭉 그 대입을 위해서 달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입은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학들이 이렇게 쫙 서열화가 되어 있으니까 제일 높은 대학까지 그냥 최선을 다해서 달리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 어디까지 열심히 해야 되지?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별로 안 해보고 약간 맞아. 목표가 네. 그냥 딱 그냥 하는 잘 그냥 갈수록 하는 좋다. 거죠. 그래서 잘할수록 좋다라는 느낌으로 맞아. 했는데 이게 그 모두가 대학교 가면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다 잘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왔던 그 대학교에 막상 들어오고 나니까 다시 목표를 정해야 되잖아요. 맞아. 근데 이 목표는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살아왔던 그 목표랑 다르게 서열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취업이 목표라고 치더라도 뭐 업계도 여러 군데고 직무도 여러 군데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이게 정량적으로 수직적으로 딱 배치가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정말 내가 골라야 하는 느낌인 거죠. 달리기를 하다가 갑자기 들판 위에 세워놓은 느낌인 거예요. 덩그러니. 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맞아. 그게 좀 최근에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고민인 것 같아요. 정말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다음에 구미님은요? 저 요즘 하는 생각은 저 대학교 때 약간 치기 어린 생각으로 직업은 자아실현이며 인간은 노동을 하면서 살아야 이게 사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거의 뭔지 알죠? 철학자. 좋아하는 네네네. 일을 하면서 살고 그렇게 뭐 내 삶의 의미를 찾아보자. 이렇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샀어요. 네, 대학교에서는 그랬는데 지금 어쨌든 현실을 마주했는데 그 요즘 하는 생각은 인간은 왜 평생 노동을 하며 사는 걸까? 약간 갑자기 이러는데 의구심이. 바뀌었어요. 약간 왜 이렇게 있는 걸 평생 해야 된다고? 약간 이런 느낌? 백수가 꾸미면 안 되나요? 그 약간 그냥 진짜 한 건물에서 돈이 계속 나오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도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네. 저도 아마 취업이 고민이라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뭔가 다시 내가 진짜 이걸 좋아하나? 이걸 물론 직장이 3번 바뀐다고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는가? 내가 이 일에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계속 꼬리를 물고 결국 취업에서 시작해서 많은 제 직업과 진로로 뻗어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고민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계신 패널 분들 중에서는 아마 가장 나이가 어릴 텐데
맞죠? 아 그런가요? 부러워요. 그래서. 아. 그런데도 저도 이제 취업이 슬슬 고민인 시기인 것 같아요. 와. 제 주변 보면 뭐 공무원 시험 하겠다는 친구들은 휴학하고 아예 뭐 원룸 잡고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내가 법조인이 되고 싶다 하면은 이제 법학 전문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또 시험 준비를 하고 이러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냥 회사를 들어가고 싶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시험 준비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막 스펙을 쌓아야 되고 뭐 학점을 관리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할 게 딱 정해져 있는 느낌이 아니라 이것도 해야 되나 저것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조금 조급해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저는 사실 조금 취준보다는 대학생을 온전한 대학생의 신분을 좀 누리고 싶어서 웬만하면 휴학도 좀 안 하고 그냥 좀 쭉 다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네, 공감되네요. 진짜 공감돼요. 고맙네요. 자, 그러면 반대로 지금이나 어렸을 때나 변하지 않은 점은 있나요? 저는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뻔뻔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좀 걱정이 없고 미래에 대해서 잘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근자감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니 이게 한번 호되게 망해봐야 되는데 아니야. 아직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또 망하면 정신 승리를 잘해가지고 잘 망하질 않아가지고 이 뻔뻔함을 계속 유지해오고 있는데요. 일단 목표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고요. 실제로 저는 초등학교 때 제가 나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못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능성을 열어주고 초등학교 때요? 의외로 다들 하버드 생각하지 않아요? 초등학생 때 그쵸? 이제 점점 내려가기 그래서 마련인데 저는 하버드를 생각하는 걸 보고 너무 신기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목표가 올라오는 편이어가지고 특별하다. 좋다. 네 그리고 사실 휴학할 때도 놀아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를 하기에는 제가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학회하고 있고 지금 인턴을 또 정말 어이없게 붙어가지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 좀 인생을 되는 대로 살아가는 뻔뻔함? 근데 그게 또 잘 풀리니까 쿵짝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러다가 한번 크게 망해봐야 에이. 정신을 차리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되는 대로 산다기보다 그 상황에서 계속 열심히 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맞아요. 아 열심히 사셔서 진짜 그렇게 된 아니 거예요? 왜냐면 네. 그냥이란 건 없는 것 같아. 그냥 계속 열심히 살았겠지. 이걸 이렇게 포장을 그렇겠지. 잘해준다. 아니 진짜 난 그렇게 믿어요. 우리 알스를 믿어요. 그러면 구미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점이 있나요? 대학교 1학년 때 염색 한번 한 거 나서는 염색 이렇게 쫙 이렇게 밀렸거든요. 까만 머리로. 그래서 계속 그 생머리 그대로 그리고 심지어 저는 기름을 자르고 이랬거든요. 길이도 거의 유지를. 머리에 대한 그런 게 없어서 근데 지금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고 외적으로는 파마한 거 빼고 얼마 전에 그리고 가족이랑 있을 때는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여전히 네. 저는 철이 없는 약간 궁딩이나 늘 것 같은 그런 막내거든요 집에서. 그래서 너무 철 없는 거 그리고 계획 아직도 안 세우는 거 그리고 욕심은 많아가지고 계획을 이때만큼 세운 다음에 반하고 잘했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그러니까 그게 안 하면 잘한 거죠. 아직도 그래요. 200을 세워놓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모르고 그냥 그날 나는 진짜 이만큼 다 할까 욕심을 다 부린 다음에 그다음에 3개 하고 그래 내일 하자. 아, 고생했다. 근데 그게 고등학교 때랑 지금도 똑같아요. 방 안 치우는 거랑. 나 안 변했네 많이. 공감이 많이 되네요. 원래 한결 같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럼요. 좋은 거죠? 네네. 엄마는 안 좋을 것 같아. 저는 좀 떠올려 봤는데 그래도 항상 좀 밝고 장난기 많은 성격인 것 같아요. 그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하나 떠올리는 거는 그 버리고 싶은 기질인데 그 범생이 기질이 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범생이 기질이라는 게 제가 2학년 때 좀 그냥 공부가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대학교 2학년 때. 대학교 2학년 때. 근데 그래서 공부를 정말 안 했거든요. 한 학기 동안. 근데 이게 안 한 건 아닌 게 어쩔 수 없이 또 했겠지. 하게 되더라고요. 또 이게 시험을 안경 쓰고. 시험을 망칠 수가 안경 없겠더라고요. 시험을. 네. 뭐야? 시험을 망칠 수가 그래본 적이 없겠더라고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래서 나 망가질 거야. 항상 그래도 뭔가 저는 예습은 안 하고 복습을 항상 하는 스타일인데
근데 정말 대학교 2학년 때 동안 복습을 해본 적도 없고 과제도 그냥 복습이요? 매번 그게 원래 안 하는 거 네, 매번 지금 안 해요 저도.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시험 일주일 전에 그냥 중요한 것만 막 보고 그냥 들어갔거든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 그냥 그 학점이 그 유지가 3학기 되었다. 다니는 동안 가장 높은 학점을 받았어요. 근데 그냥 유지가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방법을 찾은 거 아니야? 공부 방법. 그냥 앞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 어때요? 네, 그래서 그 맛에 이번에 벼락치겠어요. 족보나 얼레벌레 찾아가지고 네, 중요한 거 위주로 하고. 새벽에 막 눈이 빠지게 공부하는 거죠.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덜렁거리는 거. 이게 제가 진짜 엄청 덜렁거리거든요. 일단 고등학생 때는 교통카드를 맨날 잃어버려서 진짜 나도, 10번도 나도. 넘게 산 것 같고 그랬는데 제가 어른이 돼서도 덜렁거린다는 걸 느낀 게 제가 아까 친구들이랑 뭐 여행을 갔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제일 처음으로 간 여행이 부산인데 거기를 가기 전에 원래 제주도를 가려 했어요. 근데 제주도를 가려면 뭘 끊어야 됩니까? 비행기 티켓을 끊어야죠. 제가 그걸 맡았어요. 제가 덜렁거리는 걸 망각하고 맡았다가 한 명 거 누락했어요? 아니 그것보다 좀 더 심각할 수도 있는데 친구랑 절연한 거 아니죠? 안 가게 됐어요 여행을. 왜냐하면 교통편이 불편하다 그랬는데 저희가 그때 면허가 없으니까 안 갔단 말이에요.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 비행기 티켓도 취소를 해야겠죠. 네. 그래서 한다고 했어요. 안 돼. 근데 갑자기 예약했던 당일날 저한테 뭐 문자 카톡이 막 오는 거예요. 뭐 탑승을 어쩌고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그때까지도 무시를 했어요. 나는 취소했는데 이게 뭐래 하고서 무시를 했는데 지나가 보니까 취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위약금을 몇십만 원, 그 4명치였는데 네. 위약금 몇십만 원을 물었는데 제 잘못이니까 제가 혼자 다 부담을 해야 됐다. 숨이 되게 부모님한테 뭔가 엄청 아프게 혼났을 것 같은데. 떨렸어. 그러니까 그게 이미 다 지나간 거니까 어쩔 수 그렇죠, 없긴 어쩔 수 한데 엄마가 앞으로 다시는 네가 이런 거 맞지 말라고. 그래서 앞으로 저도 좀 자제를 하려고요. 근데 전혀 은희님이 덜렁거리지 맞아요. 않게 생겼어요. 그래서 말도 되게 똑 부러지게 잘하고 맞아요. 제가 그런 엄청 소리를 좀 꼼꼼할 많이 것 같아요. 들어요. 엄청 게다가 꼼꼼할 것 제가 같아. 그런 일이 생겨도 보통 사람들은 막 호들갑을 떨고 난리를 칠 텐데 저는 되게 덤덤하게 나 이거 취소 못했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해도 제가 하면 되게 작은 실수 같고 남이 하면 되게 큰 실수 같고 이렇게 좀 좋은데? 좋은 거 느끼는 아니에요? 게 오, 사회 초년생의 마음가짐이에요. 그게. 네, 그래서 이렇게 사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패널분들이 다들 그렇게 막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아요. 비슷한 점들이 여전히 남아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아니면 본인 스스로를 봤을 때 어른이 충분히 됐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회사가 인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턴이 한 10명인가? 되게 많아요. 근데 거기서 제일 어린데 제가 아직 되게 응애 갔나 봐요. 거기서 저보다 2살 많은 언니가 맨날 아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기 이렇게 해서 제가 그만큼 어려 보이는구나 사회에 나가면. 그래서 아직 덜 됐다 어른이 이런 생각을 그냥 해요. 진짜 아직 애기 같나 봐요. 저는 그냥 어른이라는 게 참 되게 어렵다는 생각을 해요. 그냥 제 생각엔 제가 여기서 제일 나이가 많은데 저는 어른이 아닌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남들이 봤을 때 그냥 어른도 아니고 어린애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24살 대한민국의 한 청년으로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어느 순간 어른이 되게 싫더라고요. 어른이라는 칭호가 딱히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네. 네. 친구. 네, 저는 약간 상대적인 것 같아요. 아까 구미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가족들 앞에서는 엄마 아빠 앞에서는 나도 여전히 그냥 어린 딸이고 그런데 과외를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보다 뭐 한 6살 4살 어린 학생들 앞에서 가면 그래도 선생님이라고 그렇죠. 엄청 어른인 척하면서 막 조언도 해주고 가르침을 주고 이러는 걸 보면 그럴 때는 약간 스스로 나도 얘네랑은 다른 이제 어른이 그죠, 됐구나, 그죠. 어나더 레벨이구나 이런 거를 느끼는 것 같아요. 저 하나만 뭐 얘기해도 돼요? 귀엽다. 저 과외하면서 사실 저번 주인가 뭐 하나를 가르쳤는데 네. 얘가 공부를 너무 대충 하려는 것 같아서 인생을 쉽게 살려고 하지 마라. 찐 어른이다. 그래서 칠판에다가
쉽게 하지 말기 진짜 너무 철저하게 하기 너무 딱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거 생각나니까 라떼는 말이야 공부를 이렇게 잘하면 이게 그런 아. 내용국한 땡땡아 이거 방송 듣지 마라. 칠판에 그런 거 적혀 말라고. 있으면 진짜 거의 너무- 담임 선생님인데요? 남다른 거의 와. 급훈 이런 것처럼. 맞아. 아, 어떡해. 알스님은 어른이 스스로 됐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그러니까 어른이라는 게 성인이랑 조금 다른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직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요새 그러니까 회사에 가면 저희 팀이 다 나이대가 조금 있으세요. 저를 빼놓고 신입사원 한 분, 그러니까 저보다 후에 들어오신 신입사원 한 분, 제 또래가 한 분 계시고 그 외에는 최소 40대. 네, 저희 팀이 조금 그래가지고 그래서 정말 이제 막 저 아래에 있는 애인 거죠. 제가 그러니까 제 나이의 2배 정도 나이대가 일반적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인턴을 하면서 내가 아직 한참 살아갈 날이 남았구나라는 걸 느끼고 그리고 요새 조금 그냥 제가 인지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른들이 저를 챙겨주고 그러니까 딸뻘 아들뻘로 보면서 챙겨주시는 걸 볼 때는 확실히 어른이 아닌 것 같다고 느껴요. 제가 녹음실 오는 길에 그 구두를 신어가지고 뒤꿈치가 까져서 약국에 갔어요. 근데 약국에서 이제 그 발에 붙이는 패치를 사서 이렇게 붙이고 있으니까 갑자기 약사님이 돌아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구두 벗어보라고 그 약사님도 따님이 있으신데 그 자주 그러고 온다고 그래서 그 구두 이렇게 조금 말랑해지게 손봐주시는 거예요. 감동이다. 네, so sweet. 그래가지고 그런 거 볼 때 내가 진짜 어른들 눈에는 아직 한참 애로 보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한 것 같아요. 네, 누군가의 이렇게 챙김을 받을 때는 또 한없이 어려워지는 느낌이긴 한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어른이라고 생각을 하든 뭐 아직 어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든 그래도 어쨌든 이전보다는 지금이 조금은 더 철이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보단 철들었다, 성숙해졌다라고 생각한 순간이 있으신가요? 잘 들었다, 성숙해졌다. 아직 근데 철이 안 들었다 생각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슬슬 그러니까 뭔가 1, 2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용돈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배에서 자꾸 꼬르륵 소리가 나요. 근데 들려요? 들려요? 어떡해. 아침 안 먹었더니 이렇게 소리가 나요. 어떡하지? 괜찮아요. 녹음에 들어갈까요? 아니 근데 소리가 진짜 너무 크게 나니까 죄송해요. 한 끼도 안 먹어서 그래요. 어쨌든 돌아가서 철이 안 들었다 생각하긴 하는데 그냥 용돈 탈 수 있을 때까지 탔을까 하다가 보통 아버지 나이대가 지금 정년을 앞두고 계시지 않나요? 거의? 네, 전 그쵸. 언니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뭔가 돈을 이제 마냥 받아 쓸 수만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 때 그래 나도 이제 돈 벌어야지 나도 이제 사회에 던져지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 예전 같으면 용돈 그냥 받고 싶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요. 아직도 용돈 받아요 근데. 저는 이게 철들었다, 성숙해졌다 이런 표현이 되게 뭔가 좀 묘했어요. 이게 우리 20살 때 대학 입학했을 때 생각해 보면은 그 20살 때 동기들하고 뭐 이런저런 자기들 딴에는 진지한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막 뭐 선배들 얘기하면서 바로 위에 2학년 선배들 얘기하면서 그 선배 너무 성숙한 것 같다. 막 뭐 그때는 한 학번 위에 선배가 되게 크게 보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24살 이제 화석이 돼서 보니까 다 또이또이 다 또이또이인 맞아. 애들끼리 맞아. 공감해요. 1, 2학년 애들끼리 뭐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저는 내가 철들었나라는 생각은 아직 안 드는데요. 근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저도 뭐 군생활 하면서 나름의 뭐 준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그래도 예전에는 좀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면 이제는 내 말 한마디의 무게감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지위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 말 한마디가 되게 큰 그 어떤 공동체 내에서 좀
파문 같은 걸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말을 한 번 할 때 항상 무슨 말이든 생각을 하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 실수를 줄여야겠다라고 항상 의식을 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게 철든 건지 성숙해진 건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뭐 말의 무게감을 느낀 그쵸. 거니까 네. 성숙해진 거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 신경을 조금 덜 쓴다고 느낄 때. 왜냐면 제가 고등학생 때 진짜 고2 때 심각한 고민이 배에서 소리가 나는 게 아, 뭐야? 고민이었어요. 진짜? 진짜로 공교롭게도 놀린 줄 배에서 알았어. 소리가 나는 게 고민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신경 쓰이죠. 배고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가스를 배출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배에서 계속 막 구르륵 구르륵 막 이런 소리가 나니까 아이고. 전 게다가 야자하거나 시험 볼 때 엄청 조용한데 그 정적 속에서 내 뱃소리만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너무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래도 뭐 어른이 되고 나서는 배에서 소리가 나도 뭐 이건 뭐 생리 현상이고 뭐 다들 그런 거고 나도 사람인데 소리가 날 수 있지 약간 이런 식으로 의연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다. 구미님도 지금 어른이 되신 거예요. 어, 이런 거를 의연해 신경 안 봐요, 쓰니까. 네, 그래도 신경 안 이렇게, 썼죠.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어른이 네. 되신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알스님은 언제 철들었다라는 걸 생각을 하셨나요? 생각이 한 단계 더 나갔을 음. 때라고 느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에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까지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랬는데 안 되면 까지 가는 거. 플랜 B까지. 네, 정말 계획 없이 사는 편이지만 그게 안 됐을 때는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첫 번째 단계의 생각도 뭔가 효력을 갖더라고요. 그거랑 되게 비슷한 게, 그러니까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알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 예를 들어서 용돈을 주실 때도 지금까지는 부모님이 용돈을 주시는군 이었다면 이제는 부모님이 용돈을 안 주면 어떡하지? 이게 정말 나한테 원래 주는 게 당연한 건가? 사실 아닐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부모님이 되게 그러니까 일을 하시고 회사를 다니시고 소득을 얻으시는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냥 인턴을 해보니까 쉽지 않다는 걸 느끼고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이 뭔가 하나씩 더 나가고 당연하던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 조금 철이 들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네, 약간 성숙해지는 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네, 요새 맞는 하고 것 있어요. 같아요. 완전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패널분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니까 어른이 된다는 게 약간 어떤 건지 알 듯 말 듯도 한데 벌써 마지막 주제네요. 시간 빠르네. 자, 마지막 주제는 바로 음성 타임캡슐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진정한 어른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본인이 되고 싶은 어른의 모습을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되고 싶은 어른은 약간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사실 제가 뭐 부모님을 부양할 정도의 나이도 아니고 제가 뭐 책임져야 할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저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저 중심적으로 살고 있지만 나중에 진짜 어른이 돼서 뭐 가정을 꾸린다든지 부모님을 부양할 때가 되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조금은 희생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참고 할 수 있는 어른이 저는 진정한 어른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나다움을 잃지 않는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사회의 흐름에 맡기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흐름을 내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네. 나 얘기를 들을수록 어른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어른에 대해서 어제부터 쭉 대본을 받고 생각을 해봤는데 계속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되게 그게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하나라도 제대로 건사하고 살자. 그런 느낌인데 사실
우리가 어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그러니까 부모님 나이대 이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했을 때 왜 그 부모님 나이대 이상을 어른으로 내가 생각하지?를 생각해 보니까 다른 누군가를 자기보다 더 챙기는 모습을 봐서인 것 같더라고요. 되게 은희님이 말씀해주신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나 하나 말고 남이 나한테도 좀 기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게 어른이지 않을까 싶어요. 구미님은요? 저는 건강한 생각을 갖고 있되 그 중심을 잃지 않는 게 어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나에 대한 확신도 그만큼 있을 거고. 그래서 근데 그 건강한 생각이 시대와 맞지 않을 때 또 저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또 진정 어른이라 생각해서 저는 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되 또 흐름에 따라서 변화해야 되는 생각은 좀 변하면서 그렇게 어른이 되면서 살고 싶어요. 그러면 살짝 뜬금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몇 살쯤 돼야 나 어른이다라고 느끼게 될까요? 저는 60 정도. 60? 그럼 어른으로서의 삶이 얼마 안 돼? 60 정도. 60 한참 정도. 응애로 살겠는데요. 일단 60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뭐 저도 그 정도 인생을 안 살아봤지만 한 50 정도는 돼야 보통 이제 100세를 평균 수명이라고 생각했을 때 50 정도는 돼야 인생이 뭔지 좀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뭔지 안다고 바로 그걸 실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실천하는 시간을 이제 10년 정도 가지면은 이제 60 정도 되면은 이제 그게 좀 내재화가 이제 내 삶에 되고 그리고 60 정도면 아직도 지금도 현직에 있는 나이잖아요. 그리고 60대 그 내재화된 걸 바탕으로 이제 자기 현직에서 좀 더 자신을 이제 PR하는 하면서 그런 인생을 살면 그게 어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가치님 말씀대로 진짜 60부터 어른이라고 치면 글로 나이를 훅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7, 80까지. 늘려야죠. 네,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딱 나이로 나누기는 좀 그렇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뭐 애가 있냐 없냐? 이런 것도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맞아. 최근에 유튜브를 봤는데 20대랑 30대의 카톡 말투를 뭐 알아차리는 그런 거였는데 30대가 20대인 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20대랑 30대만 보면 그렇게 나이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둘 다 그렇죠. 비슷할 것 같잖아요. 근데 30대이신 분이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는 이제 개인의 삶이 줄어들고 딱히 뭐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자기 자식을 케어하는 데 시간을 많이 쏟으면서 확실히 뭔가 20대랑은 또 다른 결을 나타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처럼 뭔가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이 생겼을 때 그럴 때 확 어른이 된다고 느낄 것 같아요. 되게 현실적이고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죽을 때까지도 어른이란 느낌이 안 들 것 같아요. 맞아요. 뻔뻔. 맞죠. 아니 왜냐면 네, 그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온전히 뭔가 제가 의지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게 어른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거는 어른이라는 말은 누군가가 나를 어른으로 봐주는 의미가 좀 포함된 것 같아요, 단어에. 그래서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을까. 오, 색다른 관점이다. 네, 그럼 구미님은요? 저는 뭔가 30이 되게 상징적인 숫자잖아요. 약간 계란 한 판. 약간 그런 느낌. 그러고 직장인 한 4, 5년 차 돼서 이제 조금 적응할? 그래서 뭔가 숫자로 생각하면 30인데 마음으로는 저도 한 50 정도 생각하긴 했거든요. 그때쯤 되면 설마 철 들었겠지? 그때인데도 아직도 감자. 설마 지금보다는 괜찮겠지? 그래서 30 그리고 2차는 50. 그럼 약간 1차 성징, 2차 성징 네, 이렇게. 약간 어른으로서. 그러면 그 나이가 됐을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 쉽지 않네. 음성 편지에 쉽지 재미 들려가지고 않네. 그 나이 때? 전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일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었으면 좋겠어. 아직도. 그냥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다고 했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일에서 좀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인지는 지금은 네, 잘 찾는 중. 아직 응애란 뜻이죠. 그러면 가티님은 60살 되면 뭐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바이크 타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직업적인 거 말고 다른 거 먼저 얘기하면은 일단 아들 1명, 딸 오. 1명, 오. 그리고 아름다운 아내와 이야. 함께 해외에서 살고 있지 않을까? 우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해외 좋다. 부럽다. 뭔가 굉장히 60대는. 구체적이고 아, 우선은 크리시적이었는데요. 우선은 제가 네.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분야가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 그래도 저는 좀 국제적인 쪽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와. 이렇게 해외에서 산다고 얘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뭐 직업적인 걸로는 60 정도면은 그래도 직장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겠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망은 지금 정말 막연한 소망인데 이거 갑자기 정말 좀 뜬금없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반도 약간 평화의 주역이 되는 유엔 직원이든 와. 약간 외교부를 이끄는 사람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 여전히 근데 네. 아직 생각이 그 고딩 듭니다. 같이 못 여전히 벗어났네. 아 이거 그걸 이제 다시 찾아가는 과정이죠. 아니, 근데 뭐 네. 꿈은 커야죠. 좋은 거죠. 네.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애가 생기면 뭔가 어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애가 생겼다고 해서 근데 너무 그렇게 막 나의 커리어를 다 포기하고 싶지는 않고 뭔가 그래도 직장에서의 나의 성과와 그런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뭔가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제가 그리는 어른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대략 30 중반으로 잡아보자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인턴을 하면서 회사 생활을 해보니까 이게 사람이 오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싶은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길을 잘 찾아야 30 중반에 저도 행복하겠지만 그쯤 돼서 되게 권태가 오고 힘들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모든 직장인들의 꿈이 돈 많이 벌어서 조기퇴직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약간 회사 생활이 쉽진 않겠지만 그때 저희가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앞에서 말한 그 나이가 된 내게 음성 메시지 한번 와우. 남겨볼까요? 그때는 우리 모두 지금보다 훨씬 멋진 어른이 돼 있겠죠. 그러면 어떤 이야기도 좋으니까 나중에 들으면 추억이 될 수 있게 음성 타임캡슐을 남겨봅시다. 아 이거 평생 가는 거네요. 그럼요. 박제됩니다. 이 지긋지긋한 당금의 편지 사랑. 팟빵이 아. 망하지 않는 이상. 이거 목소리 좀 깔고 해야겠다 그러면. 이야. 60이 된 가티야 결혼은 누구랑 했니? 이상형이랑 결혼했니? 그 나이가 되니 어떠니? 인생이 좀 더덥게 느껴지니 아니면 한없이 소중하게 느껴지니? 너가 행복할 수 있도록 지금의 내가 내적인 방황을 끝내고 열심히 한번 살아가 보도록 할게. 그럼 내가 너가 되는 순간 이 음성 메시지로 다시 만나자. 이야. 네, 이상형이랑 꼭 결혼을 하셨길 바라고요. 다음에 고민님. 저도 한 30대 꿈이야. 직장에는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다. 사업을 하는 건지 어쩐지 창업을 하는지 뭔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항상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언제나 너를 믿고 너는 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고 뭔가 될 수 있으니까 어른이 됐다고 안주하지 말고 더 열심히 살아라. 기다릴게. 만나자. 바이바이. 바이바이. 네, 다음에 그러면 알스님. 언제일지 모를 어른이 된 시점의 알스야. 지금 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내 선택이 어떻게 돼서 너한테까지 이어질지 나도 궁금해. 근데 혹시 내가 선택이 좀 이상하면 그 시점에 지금 네가 해. 미루네. 네가 인생 한 번이고 늦은 때란 없으니까 만약에 지금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내던지고 튀어. 그냥 도망가. 새로 시작해도 괜찮으니까 과거의 한 선택으로 나에 묶여있는 네가 되지 않길 바래.
진짜 멋있다. 되게 용기를 주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우리 DJ님은요? 이거 듣고 퇴사하지 않아야 될 텐데. 사표. 자, 어른이 된 은이야. 자, 22살, 그러니까 22살의 너는 지금의 네가 되게 진짜 어른이 된 것 같다고 생각을 한데, 근데 네가 느꼈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월이 흐른 만큼 그만큼 성숙해졌겠지. 그러니까 슬기롭고 지혜롭게 네가 생각하는 어른의 모습대로 주위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 잘 살아. 잘 살아. 약간 촉촉했어. 제발 잘 살아줘. 오늘 어른의 맛에서는 어른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청취자분들 모두 깊게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진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오늘 녹음 소감 한 번씩 들어볼까요? 저는 오늘 주제가 어른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조금 어렵고 조금 낯설고 좀 멀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횡설수설도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어른이랑 또 당근 멤버들이 생각하는 어른을 비교해 보면서 제가 어른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뭐랄까 대상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좀 더 어른에 대해 알아갈 수 있었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동안 대학생이 된다는 거, 성인이 된다는 것만 생각했었는데 이제 어른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봐서 그런 기회가 돼서 좋았고요. 그리고 뭔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면 아이고 귀엽네 라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보다 어린 분들이 들으신다면 20 몇 살 때에는 20대 초반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어른이 되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오랜만에 녹음 와서 너무 재밌었고요. 방금 패널분들하고 이 어른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되게 공감 가는 내용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한테. 그래서 되게 뜻깊었습니다. 그리고 청취자분들도 이게 방금 구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다양한 연령대 분들이 들으실 텐데 각자 나이에 맞게 나는 지금 어떤 어른을 꿈꾸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른인가?에 대해서 성찰해 보시면 되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처음에 이 녹음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놓고서 약간 후회를 했어요. 나보다 더 어른인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차피 저희 또래 대학생 분들은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알스님 너무 오랜만에 봐서 반가웠고 가티님도 처음 같이 맞아. 녹음을 했는데 정말 좋았고, 구미님도 파마 너무 예뻐요. 아유 감사합니다. 귀찮아 아직 안 갔다. 그래서 잡았어. 이렇게 오늘 소감을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죠. 고등학생 땐 20살이, 새내기 때는 3, 4학년 선배들이 한참 어른 같았는데 막상 그 나이가 되어보니 별거 없다라고 느꼈던 경험 다들 있지 않나요? 아직 어른 구실을 못한다는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는 청춘은 무수히 많겠지만 진정한 어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현재를 훔친 듯 달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되는 게 어른 아닐까요?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휴식처가 되도록 방금의 문을 항상 열어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본의 자부, DJ의 은희, 패널의 가티 알스? 구미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당신들의 금공강은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